환자분들과 상담할 때 진료 차트가 바뀌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0, 40대인 줄 알고 진료를 시작했는데 50대 같아 보이는 분들이 있고요. 반대로 60대인 줄 알고 상담하는데 40, 50대 같아 보이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뱃살, 옆구리살, 팔뚝살이나 등살, 목 부분의 살이 삐져나오거나 늘어져 있으면 실제 나이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이게 되는데요. 본인도 답답하시고 막막하시겠지만 저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실 젊어 보이거나 나이 들어 보이는 것에는 타고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10년, 20년 어떤 생활 습관으로 살아오셨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되더라고요.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해 봤을 때 실제 나이보다 더 젊어 보이시는 분들은 군살이나 나이살을 관리하는 몇 가지 노하우가 있으셨습니다. 그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공통점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도 롤모델을 통해서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예계에서도 나이 들수록 더 예뻐진다는 말을 듣는 최하정 씨가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무려 60세라는 나이에도 여전히 동안 미모와 군살 없는 몸매를 자랑하셔서 많은 여성분들의 워너비가 되셨는데요. 최하정 씨 얘기를 들어보면 특별한 시술이나 돈이 많이 드는 식이요법을 하는 것도 아닌데요. 대신 간단한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지켜왔다고 합니다. 바로 거꾸로 식사법, 간헐적 단식, 그리고 숙면입니다. 2024년 9월에 KBS 생로병사의 비밀팀에서 거꾸로 식사법에 대한 실험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거꾸로 식사법은 작년부터 굉장히 핫한 다이어트 키워드인데요. 음식 먹는 순서를 조절해서 혈당과 체중을 편하게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식이섬유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과 지방,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식사법입니다. 많은 연예인들과 셀럽분들이 거꾸로 식사법으로 체중 관리를 한다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KBS에서 방송으로 검증을 했는데요. 7월에 다이어트 커뮤니티에 참가자 모집 공고가 올라왔었고 그중 총 5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추적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체중도 빠지고 혈당 수치도 개선되었고요. 근육량은 상대적으로 유지되어서 체지방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2020년 뉴트리언츠에 게시된 연구 논문에 따르면 탄수화물을 섭취하기 전에 식이섬유 먼저, 그리고 나서 단백질과 지방,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은 당뇨병과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검증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거꾸로 식사법을 3년 전부터 활용해 오고 있었는데요. 건강검진에서 배가 나와 마른 비만이었고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아서 급하게 8kg 정도 감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굶지 않고 편하게 먹을 것을 다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했는데요. 심지어 아웃백도 편하게 갔었습니다. 식전빵은 먹지 않고 식사 맨 뒤로 순서를 바꿨고요. 먼저 샐러드를 먹고 그 다음 스테이크, 그리고 나서 리조또나 파스타를 조금 먹었고요. 맨 마지막에 먹으려던 식전빵은 결국 안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보통 한국의 식사 문화에서는 밥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반찬, 후식으로 과일을 먹는 경우가 많죠. 거꾸로 식사법에는 이 순서를 반대로 먹는 겁니다. 채소나 과일을 먼저 먹고 단백질과 반찬을 먹은 다음에 밥을 먹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드시면 심지어 회식 자리가 많거나 영업하시는 남성분들도 10kg 이상 살을 빼시는 분들도 많고요. 거꾸로 식사법은 다이어트를 위한 특별한 식단이 아니라 평소 먹는 음식의 섭취 순서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실천하기도 쉽고 오래 지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밥은 후식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식사해 보세요. 한동안 다이어트에서 가장 자주 들었던 키워드 중에 간헐적 단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단식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굶는 다이어트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간헐적 단식은 단순히 먹는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언제 먹느냐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최하정 씨가 실천하는 간헐적 단식은 바로 16대8 방식인데요. 24시간 중 16시간은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나머지 8시간 안에 식사를 마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첫 끼를 오전 11시에 먹고 저녁 7시 이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거죠. 그리고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 식사까지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겁니다. 이 방법은 다이어트를 위한 공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끼 식사는 비교적 편하게 하셔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16대8 방식은 가장 쉬운 입문형입니다. 16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 동안 식사를 하는 방식이고요. 5대2 방식은 일주일 중 5일은 일반식, 2일은 하루 500kcal 정도 열량 섭취를 제한하는 방식이고요. 하루 건너 단식은 격일로 단식과 일반식을 번갈아 가며 반복하는 가장 강한 방식입니다. 그 중에서 16대8은 생활에 가장 무리가 없고 스트레스도 덜 받기 때문에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간헐적 단식의 가장 큰 장점은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되고 내장 지방이 감소된다는 것인데요.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몸은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즉, 더 이상 넣어줄 게 없으니 쌓아둔 거 태워라 하는 명령이 내려지는 거죠. 또 한 가지 장점은 간헐적 단식 중에는 우리 몸에서 자가 포식이라는 놀라운 작용이 일어나는데요. 손상된 세포를 청소하고 재활용하는 기능입니다.
이 과정은 노화 예방, 면역력 강화, 체중 감량까지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고요. 2021년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간헐적 단식은 비만을 포함한 대사증후군 개선뿐만 아니라 항노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공복 시간에 배가 너무 고프면 폭식 욕구가 생길 수 있고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생리기간 전후로 피로감, 어지러움 등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14대 10이나 12대 12 등으로 본인에게 맞게 공복 시간을 조절하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라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이어트는 장기전이잖아요.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내 삶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건강하게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15명의 남녀 총 30명에 대해서 무작위로 5일 동안은 4시간을 자고 5일 동안은 9시간을 자게 해서 마지막 날 음식 섭취량을 측정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4시간밖에 못 잔 날은 9시간 충분히 잔 날보다 300kcal 정도 열량 섭취가 늘었고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매일 초코파이 2개씩 더 먹는 것과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졸을 잔뜩 분비하게 됩니다. 코티졸은 다른 부위보다 복부의 지방을 집중적으로 축적시키는 작용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호르몬의 힘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데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잠을 잘 못 주무시게 되면 더 자주 배가 고프고 음식을 섭취해도 허기가 잘 안 없어지기 때문에 쉽게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면은 단순히 피곤하지 않게 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지방이 분해되고 몸이 회복되는 다이어트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성장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기 때문에 지방을 분해하고 피부를 재생시키는 골든타임입니다. 그 시간에 반드시 주무시는 것이 여러분의 미모 관리에 꼭 필요하고요. 취침 3시간 전에는 식사는 마무리해 주시고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핸드폰, TV 꺼주시고 실내 온도를 18에서 20도, 조명은 어둡게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자고 일어났을 때 붓기도 줄고 기분도 맑아지고 체중도 서서히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부터 다이어트 시작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밤 수면 시간부터 한번 정해보세요. 그게 다이어트 성공을 위한 진짜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식사법도 하고 간헐적 단식도 하고 잠도 충분히 주무시는데 살이 잘 안 빠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체질적으로 식욕이 너무 강하거나 기초대사량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뻐지고 싶다는 마음, 건강해지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변화는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식사 순서, 식사 시간, 잠자는 시간, 이 작은 루틴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몸을 바꾸고 얼굴을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홀씨님들의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날까지 화이팅!